국감 현장에서 국회의원들이 딴짓하다 걸린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이번 국감장에서의 레전드 딴짓은 유영아 의원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이 이제 고릴라를 그리다가 걸리셨어요. 국감 중에 게임 그 캔디 아. 크러쉬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애니팡을 해서 죄송합니다. 사실 해명의 여지가 좀 없긴 한 것 같아요. 신문에선 다루지 않는, 메인 뉴스에선 알려주지 않는 궁금한 뒷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 정치 TMI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들 일하면서 딴짓 해보신 적 있으시죠? 네. 네, 뭐 저도 학생 때 집중이 잘 안 돼가지고 수업 시간에 소설책도 보고 지난번에 그 꼴초 얘기해서 그런데 저도 꼴초거든요. 그래서 업무 중에 뭐 담배도 피우러 가고 그렇습니다. 저도 뭐 자진납세를 하자면은 가끔 이제 노트북을 켜놓고 이제 유튜브를 볼 때가 있어요. 이제 의식의 흐름대로 막 하다 보면은. 그 제 얘기 자는 게 업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합리화를 해요. 나 지금 일하고 있었다. 그렇지. 누가 봐도 예능 보고 있는데 나 지금 브레인스토밍 중이다 이런 식으로 딴짓을 이제 하곤 하는데 정치권에서도 딴짓 이슈가 많이 돼요. 국회의원들이 회의장 또는 국정감사 도중에 핸드폰을 한다거나 책을 읽는다거나 딴짓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카메라에 포착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국감 현장에서 걸린 국회의원들의 딴짓 100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감장에서의 레전드 딴짓은 사실 저는 유영아 의원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이 이제 고릴라를 그리다가 걸리셨어요. 되게 디테일하게 그리고 색칠까지 하셔가지고 굉장히 고퀄 그림이다 이게 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네, 일단 유 의원 얘기부터 정리를 하면 일단 본인 말로는 뭐 정말 별 뜻이 없었다. 평소에도 잠깐씩 이제 캐리커처를 그리고는 했다는데 이번에 이제 그림도 크고 색칠까지 하다 보니까 카메라에 좀 그대로 잡힌 것 같아요. 본인도 이제 집중을 못한 건 잘못이라고 하면서도 앞으로는 다른 방법을 찾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해명을 보면 마음의 평화를 찾는 자신만의 방식이었던 것 같은데 그걸 굳이 왜 국감장에서 뻔히 보이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좀 아쉬운 측면이 있어요. 사실 정회 시간에도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뭐 해명을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봐도 굳이 이제 국민들한테도 생중계되는 카메라가 다 잡히는 현장에서 그림을 이렇게 대놓고 그렸다는 게 좀 납득이 안 가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치적 메시지나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보시던데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좀 보는 시각이 좀 엇갈려요. 일부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힘만 센 고릴라의 오판으로 풍자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한간에서는 그 여당의 모 의원과 그 야당의 모 의원이 고릴라를 닮아서 그들을 그렸다는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본인은 전면 부인했지만 그걸 모르고 그랬을까 하는 의심은 좀 있죠. 몰래 그린 것도 아니고 대놓고 한 노트북에 거죠. 예, 고릴라라고 검색까지 해서 네. 이제 그린 거는 의도가 다분하다. 해명이 이렇게 명확하진 않지만 사실 국감 때 의원들이 이제 딴짓하다 걸리는 장면이 매년 이제 기사화가 꼭 돼요. 그래서 언론사마다 아예 국감에서 딴짓하는 의원들을 팔로우해라 이렇게 전담 기자를 두기도 하는데 제가 2015년에 수습 기자 때도 수습 기자가 그때 8명이었는데 전부 다 국감 현장에서 딴짓하는 의원만 마크를 하라고 했었거든요. 밖에 나가는 의원이 있으면 끝까지 따라가서 뭐 하는지 그때 저도 의원이 딴짓하는 걸 한번 포착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행안위 국감 중이었는데 이제 행안위 소속의 신의진 의원 의사 출신의 네, 의사 출신의 이제 신의진 의원이 자기 질의가 끝나고 책을 이렇게 읽고 있는 모습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선배한테 이제 한 의원이 책을 읽고 있다 국감 도중에. 그래서 선배가 그 책 뭔지 제목을 반드시 그렇지. 알아. 디테일이 생명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계속 그 국감 끝날 때까지 신의진 의원만 쳐다보고 있어요. 책상 밑에 보면 서랍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딱 넣고 화장실에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책을 살짝 봐야지. 또 차마 꺼낼 순 없으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요 제목이 적혀 있는 그걸로 보니까 리스본행 책이었어요. 야간 열차. 어. 라는 책, 소설책을 또 소설책. 읽고 계시더라고요. 국감이랑 관련된 뭐 전문 서적이었으면 또 괜찮을 뻔했는데 너무 소설책이어가지고 너무 소설책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포착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 동기가 강기정 의원 당시 의원을 마크를 했었어요. 그분이 자주 왔다 갔다 하길래 따라가 보니까 휴게실에서 계속 바둑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다시 이제 본회의장 들어와서 바둑 중계를 막 동료 의원들한테 해주고 되게 과몰입한 기사 상태에 썼습니까 그래서? 그게 강기정 의원 케이스랑 신의진 의원 책 읽던 케이스가 다 합쳐져서 하나의 기사로 이렇게 나갔던. 단독 기사도 잘 썼네요. 네, 제가 또 수습 때는 열심히 했어요. 그 요새는? 열정이 지금도 살아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포착한 거 말고도 사실 국감 현장에서 국회의원들이 딴짓하다 걸린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거의 매년 국감 때마다 이제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 심지어 맛집 리스트를 정리하다가 걸리신
계신 의원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작년에 그 신성범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 회의 중에 맛집 리스트를 적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어요. 근데 회의 주제가 그때 방통위원장 불출석 문제였는데 그 와중에 맛집 메모를 하고 있으니까 집중을 안 한다 이런 비판이 있었죠. 제목이 슴슴하지만 가슴은 그런 게 있어요? 아 진짜요? 슴슴하지만 뭐 가슴 깊게 뭐 파고든다 그런 이런 것 같아요. 아. 근데 제목을 너무 길게 해놓으셔가지고 뒤가 점점점으로 해서 묘한 곳에서 끊긴 거죠. 해명이 없던데 찾아보니까 해명을 아예 안 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해명의 여지가 좀 없긴 한 것 같아요. 보니까 또 다 국밥, 뭐 막국수 이런 소소한 음식들이어가지고 되게 호화스럽거나 비싼 식당이었으면 더 비판받았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저도 곧 메모 몇 개 해놨습니다. 가보진 않았고요. 아직 가보진 지방으로 많이 해놓으셔가지고 전국구였구나. 다음에 서울 리스트업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고릴라랑 그 맛집 메모 웃긴데 제가 네. 진짜 재밌는 걸 봤어요. 국감중에 게임 그 캔디 크러쉬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현 대통령 비서실장인 강훈식 오. 이제 당시 민주당 의원이었죠. 근데 본인도 바로 인정을 했어요. 두말할 여지 없이 제 잘못이다. 근데 문제는 그게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2017년에도 같은 게임을 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어서. 근데 본인이 워낙 e스포츠 관련된 법안이나 토론회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쪽에 관심이 높아요. 그리고 자기의 지역구였던 충남 아산에 게임장인가 뭐 이렇게 설립도 하고 사실 그 덕에 이제 겜돌이 이미지가 좀 생겼죠. 오히려 딴짓을 해서 그렇게 이미지가 뭐 알린 셈이 됐죠. 그러니까 쿨하게 어쨌든 잘못을 인정했잖아요. 아, 그쵸. 그리고 어떻게 보면 되게 진정성이 느껴지는. 정말 이 사람은 게임에 진심이다. 얼마나 진심이면 두 번이나 두 번이나 같은 게임을. 네, 그 국감장에서 하는 건 좀 그렇죠. 네. 그렇죠. 애니팡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과문이 진짜 웃겼어요. 애니팡을 해서 죄송합니다. 되게 솔직 담백하게 네. 이렇게 바로 사과하셨는데 어떤 의원이셨어요? 최재성? 최재상 아. 의원님. 선배 아시는 분이세요? 알죠. 네, 민주당 출신이고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정무수석도 하셨고 주로 민주당에서 게임을 많이 하시네요. 이 말은 괜찮은 건가요? 친게임 정당인 것 같네요. 역시 확실히 친게임 정당이다 보니까 사실 이런 장면들이 웃음거리나 해프닝으로 지나가면 좋은데 정치적 타격으로 이어지기도 하잖아요. 지난 8월에는 이춘석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주식 거래를 하다가 발각이 된 적이 있어요. 더 논란이 됐던 거는 그 명의가 본인 명의가 아닌 보좌관의 명의였다. 차명거래 논란으로까지 이어졌는데 선배는 이거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좀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는데 이춘석 의원 쪽 설명이 처음에는 보좌진의 폰을 잘못 들고 갔다고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해명을 하면서 이제 차명 투자 의혹을 이제 부인했어요. 근데 누가 봐도 사실 국회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한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 사건이 벌어지자마자 바로 자진 탈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찰 수사에서 차명 거래가 맞다는 걸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출판 기념회랑 경조사 그런 게 주로 현금으로 들어오잖아요. 신고를 하긴 해야 되는데 안 하면 그만인 거거든요. 추적이 안 되니까. 더 놀랐던 거는 사실상 이거 하나로 모든 걸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거를 차명 거래를 했을까라는 게 의아했고 도벽 같은 게 아니었을까. 해서는 안 될 거를 뭔가 하게 되는 그런 충동이 약간 조절이 안 되는 그런 거로밖에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긴 한데 이게 차명 거래뿐만 아니라 AI 관련된 미공개 정보까지 활용을 했다는 걸로 드러나면 굉장히 심각한 범죄거든요. 그래서 강한 양형을 받을 걸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춘석 의원하고도 좀 친분이 있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범법행위를 너무 대놓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배 말씀대로 중독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제어가 제어가 안 되는 되는 통제가 안 됐던 거죠. 이춘석 의원이랑 좀 개인적으로 아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좀 느껴진 적이 있으세요? 그런 게? 아니, 전혀 그런 게 없었죠. 사실 본인이 변호사 출신이고 그때 법사위원장 법사위원장이셨어요, 심지어? 예. 누구보다도 법을 잘 지켜야 되는 분이 그렇게 되셨으니까 더 약간 굉장히 충격적인 측면이 있었죠. 또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폰으로 주식 거래 같은 걸 하다가 또 걸린 사람이 또 있어요. 예전에 이제 김남국 의원이 네. 또 회의 도중에 비트코인 거래를 하다가 걸린 게 되게 사실 대표적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전 의원이고 대통령 비서관으로 있는데 그때 그 사건은 2023년도에 김 당시 의원이 이제 거액의 가상화폐를 보유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시작됐거든요. 신고된 재산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어가지고 입법 로비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제기됐었어요. 수사 결과 이제 김 전 의원이 2021년 말에 약 99억 원을 코인으로 예치했다가
일부를 주식 매도 대금으로 신고한 뒤에 재산을 이제 축소 신고한 정황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검찰이 재판에 넘기긴 했는데 1심하고 2심에서 모두가 일단 무죄가 나긴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가상화폐가 그렇게 막 전 국민들한테 알려져 있고 투자 수단처럼 활용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는 가상화폐가 재산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그게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재판부가 판단을 했고 법적으로 무죄가 되긴 했지만 어쨌든 정치적으로 이제 코인 의원이라는 꼬리표가 남았죠. 그래도 저는 사실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때 투자했으면 지금 얼마일까? 반전이 있네. 네. 그때 샀더라면. 네, 그러니까 사실 문자 하나로도 정치권이 굉장히 크게 흔들렸던 사건들도 있었어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주고받은 문자가 또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권 의원한테 체리 따봉을 보낸 체리 따봉 저도 받아봤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뭘 보내면은 말은 없고 체리 따봉 하나 이렇게 보내시더라고요. 원래 그 전에 검찰 출입할 때 알던 사이였으니까 잘 지냈으니까 뭐 이번에 대통령 집으로 왔다 했더니 이제 체리 따봉이 왔었죠. 체리 따봉 경험. 네. 하여튼 체리 따봉은 원래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이제 자주 쓰는 그 이모티콘 그런 거였는데 다시 이제 원래 사건 얘기로 넘어가면 2022년 7월 달에 이제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였죠, 국민의힘.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 대통령하고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가 이제 카메라에 그대로 찍힌 거예요. 그때 당시 윤 대통령이 보낸 내용이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 그 뒤에 이제 체리따봉 이모티콘까지 있었어요. 누가 봐도 이제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한 내용이었죠. 대통령이 이제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직접 깬 게 돼서 파장이 컸어요.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이 이제 여당 대표를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게 이제 메시지를 통해서 드러났고 결국 향후에 이제 윤석열 정부의 수직적인 당정 관계가 문제가 될 때마다 이제 이 장면이 회자됐죠. 권성동 의원도 이 문자를 좀 의도적으로 노출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있었어요. 이준석 당시 당대표를 겨냥을 한 것도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한테 나 이 정도로 신임받아. 나 체리따봉 받은 사람이야. 이런 걸 좀 자랑하기 위해서 공개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근데 글쎄 저는 권 의원이 이제 정치 초짜도 아니고 그 파장을 예상을 못했을까 그런 파장을 예상하고 일부러 공개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건이 사실 윤석열 정부가 이제 몰고 올 위기 징조 같은 걸 보여준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자살골을 넣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아마 부주의했던 게 아닐까. 근데 찾아보니까 권성동 의원님은 그 체리 따봉 말고도 논란이 된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비키니 사진 다 걸려가지고 논란이 많이 되셨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때 막 권성동 의원님께서 네. 민주당 보좌진이 찍어서 기자한테 넘긴 거다 뭐 이렇게 주장하셨던데 진짜 그런 식으로 뭔가 나락에 빠뜨리려고 감시하고 그런 제보하는 일도 있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때도 보면 사실 권 의원이 좀 이제 부주의했던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렇게 연예 기사 보다 보면은 뭐 광고도 뜨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무슨 비키니 입은 사진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그 무슨 프로세스로 그 비키니 입은 사진이 아니 그냥 뭐 이렇게 그냥 갑자기 말이 무엇이네. 근데 이 사진은 물론 기사 자체가 뭔가 비키니 관련돼서 기사였던 것 같기는 해요, 그죠? 맞아요. 네. 네. 야당 보좌진이 이제 찍어서 제보하는 게 맞았다면 저는 이제 그런 일은 본 적은 별로 없는데 상대편 의원이니까 뭐 충분히 그렇게 제보할 수는 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자기 당에 유리한 상황이고 이제 상대 장수가 잘못하는 걸 반대편 병사가 신고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지난 화에 얘기했었던 문자 있잖아요. 김현진 실장님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보낸 그 전쟁. 전쟁입니다. 그것도 일부러 노출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보안 필름을 붙이고 계셨는데 그날은 이제 보안 필름이 떼어져 있었다고. 당시 대표였던 이제 이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있던 상황이니까 사진 기자들이 찍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가렸던 보안 필름을 전날 없었다고 하면 일부러 언론 프레이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죠. 사실 뭐 보안 필름이 그냥 깨져서 뗀 걸 수도 있는 거지. 굉장히 꿈보다 또 해몽인 것 같긴 그렇죠. 한데 네. 누구도 모르죠, 사실. 알 수는 없죠. 예. 네. 근데 국회의원들은 내부 규정 중에 좀 딴짓을 하면 안 된다거나 감사 중 태도에 대한 뭐 세칙 이런 건 없나요? 그래도 뭐 초등학교 학생들도 아니고 명색이 국민의 대표인데 딴짓 금지 조항까지 만들어서 하면은 월드뉴스에 뭐 회자되지 않을까요? 뭐 졸다 걸리면은 뭐 벌금이라도 내게 할까요? 우리 국회가 너무 그렇게 우스워지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믿어보자. 네.
매년 이제 국회의원들이 딴짓하다가 이렇게 화제가 되는 걸 보면 씁쓸하긴 해요. 국감의 주요 내용들은 묻히고 누가 어떤 기상천외한 딴짓을 했는지로 너무 화제가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긴 하지만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걸로 또 유명세를 타게 되고 이러니까 그렇죠. 옛날에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고 기사가 아니면 좋은 기사든 나쁜 기사만 나도 더 이득이라고 정치인들한테는 이제 그런 말이 있거든요. 노이즈 마케팅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이름이 하여튼 언론에 화제가 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그 이름만 기억하지 이 사람이 왜 기억나는지는 다 까먹어 버리거든요. 그런 점들 때문에 튀려고 하는 의원들도 많고 한데 어쨌든 국감이라면 1년에 한 번 하는 국정감사잖아요. 그러면은 본연의 감사위원으로서의 역할, 국민의 대표로서 다른 의원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점이라든가 잘못된 국정을 바로 잡을 수 있게 하는 목소리를 내야지 자꾸 이런 튀는 의원들이나 뭔가 딴짓하는 의원들한테 관심이 쏠리면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저는. 이번 국감은 뭐 고릴라와 조요토미 히데요시만 남았다 뭐 이런 말도 있어서 너무 안타까운데 선배 말씀하신 대로 좀 본연의 의미를 되찾았으면 좋겠고 하윤 인턴은 오늘 들었던 TMI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TMI 뭐예요? 오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리 따봉 유경험자가 바로 제 옆에 계셨다는 점이 저도 너무 그밖에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체류장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텔레그램 빨리 까서 네. 앞으로 정치권 뒷이야기 궁금하고 소소한 TMI 많이 가져올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TMI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